안녕하세요. 이시윤이 채널의 이시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금의 진로를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방향성만 올바르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글을 보고 어떤 분께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저의 진로 탐색 과정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먼저 파트 1은 꿈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제 꿈이 종이접기 선생님이었어요. 어릴 때 집에서 하루 종일 종이를 접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에 항상 종이가 이만큼 쌓여 있었고, 이제 우리 김영만 아저씨는 저의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는 만화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노트에 스토리 라인을 짜서 만화도 열심히 그릴 때도 있었고, 또 제가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이접기 선생님과 더불어 만들기 선생님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가서도 미술 시간에 평가받는 것을 떠나서 나만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술혼을 불태우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주변에서는 음악 전공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음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 이왕 할 거면 어릴 때부터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음악인가 공부인가를 고민을 할 때 저는 공부도 즐겁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다 라고 해서 결국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음악을 충분히 잘 즐기고 있고 연주 활동도 왕성하게 원 없이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내 전공이고 내 일이었다면 지금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즐겁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파트 2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진로 탐색. 중학생이 되어서는 제가 이제 어려서 영어라던가 이런 외국어들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뭘 배우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연히 나는 영문학과를 갈 거야 라고 얘기를 또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는 생활국어인가 국어생활인가 낱말과 형태소, 의문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어의 구조 자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때는 이제 언어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단순하죠. 잘 모르면서 그냥 단순한 흥미에 따라서 뭔가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혼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진학과 관련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과학 선생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언어는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말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을 그때부터 부지런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거는 진로 검사였어요.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때 무료로 진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도 찾아보니까 그 사이트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검사 결과 내역을 다 뽑고 거기서 이제 추천해주는 직업군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국제무역, 외교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직업들이 뭐 하는 일인지도 잘 몰랐는데, 외교관이라는 그 직업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이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럼 나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외교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삶을 다룬 강철한 씨가 쓰신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너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분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꼭 나중에 이 북한 인권의 해결과 더 나아가서 통일의 이바지를 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의 불씨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외교관이라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 호나던 사회과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외교학과 진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제 꿈과 직업을 분리하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고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 3. 저의 대학교 생활 가운데서 이 외교관이라는 진로에서 로스쿨이라는 진로로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교관이 되려면 고시 공부를 하면 되죠. 근데 고시 공부만 하다가 대학 생활을 보내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은 대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다 해보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애초에 마음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 생활은 뭐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은 이거라서 나는 이걸 할 건데 이게 향후에 내 직업과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으로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슬슬 고시 공부에 발을 들이려고 했던 때가 바로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 소재의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산하 연구소에서 인턴을 할 때였어요. 미국에서의 고시 공부도 이미 다 계획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출국길에 그 고시 공부하는 책들도 다 들고 갔고 미국에서 조금씩 하다가 귀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달리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 약간 제 진로에 대한 의심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편인데 오랫동안 확신을 가지고 왔던 진로가 흔들리니까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막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난 대학 생활을 한번 찬찬히 다시금 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난 대학 생활 동안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나를 움직였던 활동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을 읽고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북한인권 동아리를 설립을 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학내에 통일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수료를 해서 통일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했고 또 제 외교학과 졸업 논문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인권 외교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열심을 다해서 했던 거는 바로 봉사활동이었어요. 발달장애 아동단체라던가 아니면 빈곤아동 대상단체라던가 아니면 해외의 절대적인 빈곤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다 합쳐서 한 400여 시간 정도를 제가 봉사활동을 했었더라고요. 또 셋째로는 제가 복수전공인 사회복지학을 원래 주전공인 외교학보다도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을 하면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히 약간 노인복지 팀에서 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니까 저는 북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사람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좀 마음의 불씨를 안고 임하게 되는 것 같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던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워싱턴 DC에서 제가 일하던 연구소의 미국인 상사와 상담을 했어요. 나는 인간의 권리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여기도 탑3인데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인권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일했던 곳도 국제대학원 탑3 안에 드는 존스 홉킨스 사이스라는 곳이었고 근데 여기서 저의 첫 번째 충격은 인권이 국제대학원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제서야 찾아보니까 미국의 모든 유럽도 그렇고 국제관계학, 제 원래 전공에서 좀 심화해서 나가는 대학원 과정은 다 휴먼 라이츠, 그 인권이라는 하위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보스가 말을 덧붙이기를 자기는 이제 이렇게 대학원에서 인권을 공부를 했지만 자기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자기 친구들은 법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두 번째 충격은 제 머릿속에는 법, 로스쿨이라는 게 일절 존재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학이냐 아니면 로스쿨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비정부 인사들의 활약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비정부 인사가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사적인 영역에서 비정부 인사로 남아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여타 외국인들과 똑같이 영어로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해봤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만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의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로스쿨도 미국 로스쿨이 아닌 한국 로스쿨 진학을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의 확정을 내리지는 않았던 상태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는 건 좋으니까 귀국을 하자마자 급하게 로스쿨 입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파트 4는 로스쿨에서도 계속되는 진로의 구체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로스쿨생의 진로 고민은 입학과 동시에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을 보고 로스쿨을 온 그렇다고 제가 인간의 권리를 공부하고 싶었다 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법이라는 기술 자체를 배우려고 왔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가 공부를 해 나가고 살아나가면서 구체화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뭘 알아야 더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정을 하는 건데 일개 로스쿨생으로서 이쪽 세계를 속속들이 알기란 어렵기에 일단은 눈앞에 놓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진학 후에 이쪽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변호사라는 것은 그 직업의 이름일 뿐이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다양해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가 되고는 싶은데 당연히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 실체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로스쿨 들어오는 것도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내가 원하는 요만큼을 위해서 이만큼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 지인들이나 이렇게 만나 뵈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만큼을 다 공부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게 된 거였어요. 또 저는 로펌도 내가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로펌을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로펌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공익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경력을 쌓아왔었는데 로펌은 뭔가 그와는 좀 완전 정반대인 곳 기관 중에 하나니까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턴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큰 보람이 있고 제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아는 만큼 그리고 뭔가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또 새로운 점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지금 로스쿨에 와서도 계속 그런 저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삶은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진로를 계속 좁혀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바꾸어서 말하면 모르면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나에게 적합할 수도 있는 길에 대해서 놓치고 그 기회들을 잃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 너머에 더 많은 기회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알려고 발로 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직업은 직업일 뿐이다. 무슨 직업을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이런저런 꿈도 많고 했지만 좀 진지하게는 외교관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또 로스쿨로 길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길을 휙휙 바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온 거긴 하거든요. 그냥 이 통일하는 과정과 그 전후 사회 통합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만 그것을 내가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만 구체화시켜왔을 뿐입니다. 가령 제가 아이돌 가수였다 하더라도 그럼 제가 아이돌 가수라는 그 직업에 맞추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또 나아가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미국의 회사에 있을 때 상사가 해주신 말씀인데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아서 이 메시지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해요. 그 상사가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베럴 플래너가 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의 계획가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인 사람, 어딘가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최고가 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이 사회가 최고인 사람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다만 늘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역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고가 되려고 할 생각도 없고 최고가 될 필요도 없고, 다만 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제 진로를 계속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내 길이 맞는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일이 다 헛된 게 아니고 더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로를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